역사는 언제나 왕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왕을 만든 여인의 이름은 쉽게 잊혀졌습니다. 오늘은 그 잊힌 이름 가운데 하나, 조선의 시작을 설계한 여인 신덕왕후 강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숨겨진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왕의 이름을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태조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 영웅. 하지만 이 영상은 조금 다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성계는 스스로 조선을 만들었을까? 왕이 되겠다는 그 한 사람의 결심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 태조실록은 말합니다. 계비 강씨, 품행이 단정하고 지혜로워 태조의 총애를 받았다. 하지만 단순한 총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조선을 만든 정치 파트너였고, 조선의 세자, 조선의 왕위 계승구도에 직접 개입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조선의 첫 번째 정치적 왕비,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그녀는 원래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이성계에게는 정실부인 신의왕후 한씨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이미 5명의 아들이 태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훗날 태종이 되는 이방원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강씨는 한씨가 세상을 떠난 후 계비로 왕비가 되었고, 자신의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죠. 왕비가 되었으니 내 아들이 세자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훗날 이방원의 왕자의 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덕왕후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이방원은 피해 숙청을 단행합니다. 왕비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녀의 자식들은 제거되었습니다. 이후 500년 동안 신덕왕후는 조선 왕실역사에서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복권시킨 것은 무려 518년 후 대한민국 정부에 들어서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것이 아니라 강씨가 조선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 이 영상은 우리가 잊고 있던 조선의 건국자, 왕을 만든 여인 신덕왕후의 진짜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권력의 이면, 조선의 설계자, 그리고 사라졌던 왕비의 역사. 그녀는 어떻게 조선이라는 거대한 체제를 움직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서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강씨의 출신은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려 말 개경에서 태어났고, 조상을 따지자면 사만벽상공신 강윤성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반 중에서도 중상류층, 정치와 권세의 흐름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위치. 하지만 그녀가 왕비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고려 사회는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권문세족이 나라를 움켜쥐고 몽골의 영향력 아래에서 왕은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 강씨는 말없이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일 왕비로서의 모습, 그리고 그녀가 남긴 정치적 족적을 보면 강씨는 결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읽고, 흐름을 읽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던 인물. 특히 말없이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성향은 훗날 그녀가 계비로 책봉되기 전까지의 행적과도 일치합니다. 강씨가 이성계를 처음 만난 시점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서에 따르면 그녀는
신의왕후 한씨가 살아있던 시기부터 이미 이성계의 후궁 중 하나였습니다. 이 말은 곧 강씨가 한씨의 사망 이후 갑작스레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조선 개국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전부터 그녀는 이성계의 곁에서 조용히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신의왕후가 사망한 후 이성계는 강씨를 계비로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선택이 단순한 총애 때문이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감각과 동맹의 성격이 짙었다는 해석도 많습니다. 강씨는 단순히 총애받는 여인이 아니라 이성계의 다음 단계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서 속 그녀는 조용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침묵이 아닌 계산이었고 오남 뒤에 숨은 전략가의 기질은 훗날 세자책봉과 조선 왕위 계승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왕비가 되기 전에 강씨는 이미 이성계에게 조선이라는 꿈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셈입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 고려는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정권은 권문세족이 틀어쥐었으며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세상을 말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에 매달렸죠. 그 와중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가장 먼저 감지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강씨였습니다. 태조실록은 조선 건국에 대한 공로를 남자들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이성계, 정도전, 조준, 남은. 하지만 이 이름들 사이에 보이지 않게 녹아든 한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강씨는 그 시기 이성계 곁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움직이던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히 내실에서 머문 왕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의왕후 한씨가 세상을 떠난 뒤 강씨는 계비로 책봉됩니다. 그리고 조선 건국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던 시기 이성계가 세운 가장 내밀한 전략의 일부를 강씨는 함께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계는 명나라에 대해 신중하게 움직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왕조 교체를 향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 시점에서 강씨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성계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였고 심지어 그 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은 당시 세자 책봉 과정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성계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이방원이라는 뛰어난 정치가, 전략가도 있었지만 강씨는 자신의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이 결정은 단지 부인의 총애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강씨가 이성계에게 확신을 줄 수 있었고 자신의 자식이 조선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정치적 자신감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런 흐름을 보면 강씨는 단순히 왕비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체제의 태동기에 주변 핵심 인물들과 함께 중요한 위치를 점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기록 사이사이에 조선을 만든 여인의 숨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강씨가 왕비가 되기 전 이성계에게는 이미 정실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씨, 훗날 신의왕으로 추존된 여인이죠. 이성계가 고려 말 장수로 떠오르던 시절부터 함께한 부인이었고 그녀는 5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넷째가 바로 이방원, 훗날 태종입니다. 한씨가 살아있던 시절 강씨는 공식적으로는 후궁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총애는 이미 강씨에게 기울어 있었고 왕의 권력이 굳어지며 그녀의 지위 또한 조용히 상승했습니다. 1380년대 후반 신의왕후 한씨가 세상을 떠나자 강씨는 자연스럽게 계비로 책봉됩니다. 이제 그녀는 단지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라 왕의 옆자리를 공식적으로 차지한 정치적 존재가 되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성계는 신의왕후의 자식들이 아닌 강씨의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삼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은 태조 즉위 이후에도 왕위 계승 원칙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승계가 관습이었지만 초기 왕조 설계자들은 능력주의와 세력 안정을 중요시했죠. 그러나 강씨는 자신의 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왕통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으로서의 사명감이었을까요? 이방석은 당시 나이가 불과 8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자로 책봉된 배경에는 강씨의 정치적 설득과 이성계의 절대적 신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씨는 단지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다는 감정에 휘둘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권력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고자 한 정치 행위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결정이 신의왕후의 자식들, 특히 이방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방원은 군사적 능력, 정치 감각, 인망면에서 누구보다 앞서 있었지만 강씨의 존재와 그녀가 낳은 이방석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복수의 서곡이었습니다. 강씨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도 그녀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자 책봉 강행은 결국 왕자의 불만을 증폭시켰고 조선 왕실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궁중 안팎에서는 강씨와 신의왕후 자식들 간의 긴장감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신덕왕후는 직접적으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정비 라인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방원은 강씨를 군신을 어지럽히는 자로 여겼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그 분노를 마침내 폭발시킵니다. 즉, 세자 책봉은 단순한 가문 내부의 다툼이 아니라 조선 초기 정치체계 전체를 흔든 결정적 사건이었던 것이죠. 강씨는 세자 책봉 이후로도 궁중에서 조용하지만 확고한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선택은 이성계의 자식들과의 갈등을 키웠고 이방원은 피로써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강씨의 세자 책봉은 결국 왕자의 난이라는 피해 역사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됩니다. 강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삶이 늘 그랬듯이 눈부시게 떠오르기보다 잔잔한 여운을 남기고 사라졌죠. 하지만 그녀가 떠나고 난 조정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1396년 9월 신덕왕후 강씨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 병명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정치적 긴장이 극에 달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조정은 곧바로 국장을 준비했습니다. 신덕왕후는 태조 이성계의 계비이자 현직 세자 이방석의 어머니였기에
왕비로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강 씨는 서울 정릉에 묻혔습니다. 이 무덤은 훗날 조선 왕릉 중 가장 오래된 능으로 남게 되었죠.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문장들이 신도비에 새겨졌고, 이성계는 깊은 슬픔에 빠져 직접 능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국장의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고 2년 후 조선 왕조는 피로 얼룩진 내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제1차 왕자의 난. 이방원은 동생 이방석과 그를 지지하던 정도전, 남은 등을 모두 제거하며 권력을 손에 쥡니다. 이 왕자의 난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덕왕후가 설계한 정치적 미래를 철저히 파괴하는 반역의 칼날이었고, 그 대상은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이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은 이방원의 명으로 직접 훼손당합니다. 정릉의 비석은 뽑혀 나가고 성물은 산산이 부서졌으며 능 주변의 제사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고 그 이름조차 기록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원은 사후 신덕왕후의 정치적 영향력을 문제 삼으며 능 훼손과 함께 공식 기록에서 그녀를 배제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자식들 이방석과 그의 형 이방번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왕위를 위해 혈육의 피를 묻힌 이방원의 손에는 강씨의 흔적마저 지워져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성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가 이미 노쇠해 있었기 때문이다. 또는 자식 간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에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왕조를 연 남자가 정작 함께 왕조를 만든 여인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성계는 말년을 회한 속에 보냅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신의왕후의 자식들이 있고 그의 앞에는 강씨가 만들고자 했던 조선이 아니라 이방원이 칼로 빚어낸 새로운 조선이 자리잡아 가고 있었죠. 강씨는 죽었고 그녀가 낳은 아들들은 사라졌으며 그녀의 이름은 조선 왕실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녀가 열었던 조선의 문은 그녀가 없는 채로 닫혀버린 셈이었죠. 그 후로도 수백 년 동안 신덕왕후 강씨의 이름은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방치되었고 정릉이라 불리던 그곳은 산짐승과 잡초로 가득 찬 채 세월에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다시 불리게 된 건 무려 518년이 지난 후 20세기 대한민국 정부 들어서였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조선의 시작을 함께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안정을 찾아갈수록 그녀는 역사의 본문에서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그녀가 만든 정치적 질서, 세자 이방석을 중심으로 한 정비 라인은 왕자의 난이라는 피바람 속에서 무너졌고 그녀의 이름조차 금기처럼 회피되기 시작했죠. 조선의 기록은 매우 치밀합니다. 하지만 당시 실록은 정치적 균형과 왕권 중심 기록이라는 한계를 지녔기에 강씨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실록은 그녀를 총애를 받은 계비로 기록합니다. 조용하고 단정했으며 지혜로운 여인. 하지만 그 한 줄 안에는 담기지 못한 수많은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을 설계한 여인이었고 이성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맹이었으며 이성계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미래의 조선을 설계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무력을 가진 남성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시작에 하나의 이상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면, 그 이상과 철학을 이성계의 옆에서 가장 가까이 공유하고 심지어 수정하고 덧붙였던 인물, 그녀가 바로 강씨, 즉 신덕왕후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왕으로서의 역할, 즉 남편을 보좌하고 자식을 세자로 올린 여인의 이야기로만 보아선 안 됩니다. 그건 단지 표면이고, 그 아래에는 권력의 흐름을 읽고 구성하고 움직인 한 정치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왕을 만든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이후 조선의 역사에는 문정왕후, 인수대비, 명성왕후처럼 왕과 권력을 함께 만들어간 여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강씨를 단순히 비운의 왕비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조선을 설계한 사람 중 하나로 당당히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릉은 오늘날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왕자의 난 이후 훼손된 채 방치되었고, 이후에도 수세기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그 안에는 조선 건국기에 숨겨진 정치사의 흔적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 무덤 앞에 서면 화려한 비석도 찬란한 성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나라를 처음 만들었던 건 누구였을까? 역사는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왕이 된 남자의 뒤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왕조를 설계했고 세상의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을 이야기할 때 그녀의 이름도 함께 불러야 합니다. 신덕왕후. 그녀는 조선을 만든 여인이었습니다.